자, 계속합시다. 일단 아까 정리한 게 2차 부등식 기초적인 내용 함수로의 분석 과정까지 얘기했었고, 자, 아까 5번 내용이 뭐였냐면 2차 부등식이 x문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전체 실수가 해로서 나오기 위한 조건을 표로서 분석을 했는데, 자, 결과적인 거, 다시 말하면 유형서 쪽에 유형서에는 표로 정리가 돼 있긴 하지만 분석 과정이 안 써 있어. 그냥 결과만 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일반화하는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아까 네모 5번에 써졌던 내용이 여러분들이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었어. 자, 절대 부등식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항등식의 부등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고 넘어가. 이런 거를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 수학 하에 나오는 거야. 자, 항등식의 부등식 버전이라는 얘기는 항등식은 애초에 개념이 뭐였어?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등호관계 성립하는 거였어요. 그럼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모든 실수였어요. 오케이? 근데 그게 부등식 버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부등식도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길 바라는 거야. 그러기 위한 2차 부등식 형태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무조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지를 부등식 버전을 공부하겠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자, 근데 결과를 외우지 말고 내가 이걸 또 정리해주는 이유는 아까 표와 같다,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나 강조사항, 아까 내가 빨간색 여기 옆에 뭐라고 써놨어? 그래프 그려 라고 써놨었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과정을 느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나와 있냐면 책에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차 함수를 어떤 식으로 그냥 fx라고 한번 했을 때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거기에서 아까 교점의 좌표가 지금 다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얘기를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자, 함수 얘기랑 방정식 얘기가 같이 이렇게 다 써있어. 자, 그래서 아까 분류해준 게 판별식 갖고 분류를 했었죠. 자, 그때 절대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는지를 암기가 아니라 이해만 하세요. 본질은 그래프예요. 자, 첫 번째 부등식 ax의 제곱 bx 더하기 c a 0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 녀석이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를 암기가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자. 자, 그럼 뭐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자, 생각. 얘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사실 몰라요. 근데 무조건 위에만 그려져야 된대. 누구보다? x축보다. 자, 그럼 일단 생각. 위로 블록은 되면 될까? 3개밖에 없지. 아까 그려줬잖아. 위로 블록 3개는 무조건 위에 그려지는 형태가 만들어질래야 만들어질 수가 없죠. 위로 블록이면 그래프가 아래로 뻗어나가잖아. 무조건 위에 그려지는 형태는 나타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패스. 그러면 아래로 블록 같은데 뭐가 있을까가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자, 그럼 x축보다 무조건 위에 그려지는 건 얘밖에 없죠. 얘를 만났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만 돼. 자, 따라서 외워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연습이 이겁니다. 자, 무조건 위에 그려지기 위한 형태는 얘밖에 안 되는데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그랬을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여야 돼. 아래로 불러줘야 돼. 그리고 판별식 내가 조심하라고 했다. 위에 그려지니까 양수가 아니라고 했죠.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0보다 작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이 식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야. 자, 아까 표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등호에 등호 하나 추가했어요. 금이나 졸지 말고 많이 잤잖아. 30분 잤어. 자, 정치하게 잘 가. 자, 그래프를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위에 그려지는지 만나야 되는데요. 위로 블록은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왜? 그래프가 아래로 뻗어나가니까 무조건 위에 그려지는 거는 안 그려져. 자, 그럼 아래로 블록 마찬가지로 3개를 그려봐. 야, 아까 거의 차이점은 뭐야? 만나도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아까는 안 됐던 얘까지 포함이야. 만나는 것까지 허용이야. 그래서 되는 게 요거랑 요거밖에 안 돼. 자, 그럼 저 식이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일단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만나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중근이지. 실근 하나니까. 두
등호가 인사 들어가요. 자, 이해만 하면 돼. 알았죠? 자,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등호 방향 바꿔볼게. 어차피 부등호 4개밖에 없어.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 그럼 이번엔 거꾸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앞에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번엔 뭐예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무조건 밑에만 그려져야 돼. 아래로 불러 그래프가 무조건 밑에만 그려지는 케이스가 생기냐? 얘는 위에 무조건 위에 그려지는 건 생길 수도 있어도 무조건 아래 그려지는 건 일부분 아래 그려지는 케이스가 얘밖에 없어. 근데 무조건 아래 그려지는 건 안 생겨. 그래서 이번엔 아래로 볼록을 안 그릴 거야. 자,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위로 볼록을 그릴 거야. 자, 그러면 위로 볼록 위치 관계는 3개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중에 뭐만 될까? 무조건 아래에만 그려져야 돼요.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났지 안 돼. 그러니까 얘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이 그래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이니까 0보다 작아야 돼요. 판별식도 조심해라. 0보다 교점이 없어요. 실근이 없기 때문에 허근 존재하는 조건 해야 된다. 알겠죠? 교점이 예민한 거, 교점이 예민한 거. 자, 네 번째. 등호 하나 추가해 볼게요. 암기사항이 아니라고. 자, 얘도 같은 논리 때문에 아래로 볼록 안 돼. 안 돼. 자,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만나는 것까지 허용하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요것까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얘도 만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위에 그려지는 거 허용해야 돼? 안 해. X축보다 삐져나오면 안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튀어나오면 안 돼. 만나는 것도 안 돼.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만나는 것도 해야 안 돼? 만나는 것까지 돼. 자, 구분할 수 있겠어? 그래서 아래로 블록 아니야. 위로 블록이야. 그 다음에 중근까지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는 거야. 자, 구조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안 벌어졌다. 까비라니. 이 분필 하나가 얼마짜리인데? 이 분필 한 통에 18,000원인데. 정승재 게임 있어요. 장승계도 좋았어. 72개. 18,000원 72원. 저거 나온 건지. 슈퍼칩스보다 비쌀걸? 400원이잖아. 400원 하는 거. 슈퍼칩스보다 비싸. 슈퍼칩스 가격이 되는 이거 얼마 있지? 18,000원에 72개 빡대가리야. 7만 250원, 250원. 슈퍼칩스보다 비싸네. 슈퍼춥스가 250원이에요. 몰랐냐? 네. 편의점에서? 300원 아니야? 250원이에요. 옛날에 우리 200원. 집 500원 내면 2개 준다고. 300원이지. 원래 500원 주면 100원. 자. 보자.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해야 돼. 자, 아까도 물어봤었는데 문제 풀다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무조건 이 녀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외우는 게 아니라 했잖아. 그림으로 판단하는 거야. 항상 보세요. 얘는 매너 있는 게 뭔지 알아?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야. 그러면 아래로 블록 3개 중에 하나만 그려보면 돼. 자, 근데 뭔지 잘 모르겠다. 다 그려. 3번 그리니까 뭐 힘들어? 그래요? 자, 그래프 분석.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그려지든지 만나는 것까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림까지. 자, 그러면 아래 그려지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안 한다. 그럼 이해 안 돼. 등호가 있으니까 만나는 것까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무조건 위에 그려지는 것까지 되니까 얘네 두 개는 돼. 자, 그러면 따지는 건 뭐만 따지면 돼요? 초고차항 개수는 이미 써 있으니까 A가 양수이다 필요 없어. 판별식만 따지면 되지. 그럼 두 녀석을 아우르는 식은 교점이 하나 있던지 없다니까 위에 있다고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고. 교점이 없으니까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 알겠어요?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이래도 잘 실수해. 부등호 방향 하나 때문에. 자, 그럼 저 녀석의 판별식 써. K 제곱 마이너스 안 쓸 거야. 1의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마이너스 4죠. 4 K 제곱 마이너스 2.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푸는 거지. 자, 이제는 앞으로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이제는 나와.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되죠.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빨리 푸는 거 아까 어떻게 했어? 시온 모양이니까 사이가. 따라서 방정식의 해를 찾아.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K가 낑겨 있다. 자, 근데 답에 저 등호가 있으니까 답에도 등호가 들어간다. 빨리 푸는 건 이렇게 하면 돼. 인수분해가 이렇게 두 개로 되면 해 찾는 거는 사이값이야? 아니면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
알겠죠? 이해됐죠? 자, 근데 이거 갖고 감동을 느끼면 안 된다고. 이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예요. 감동하는 거. 자, 니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이거야. 자, 잘 들으세요. 일단 문제 써놓고 시작하자. 부등식이래. 자, 뭐라? 얘가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x에 대한 저거랑 조건 똑같아. 항상 성립해야 돼. 자, 그럼 이 녀석도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돼. 자,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자, 됐을 때 조건을 따져보자. 저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 얘기해보자. 부호. 자, 일단 최고 차항 개수가 쟤는 양수죠. 얘는 모르죠. 예. 오케이? 그럼 잘 들어라. 문제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에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는 얘는 최고 차항 개수가 0이 아니지. 따라서 얘는 안 써있어도 이 문제는 2차 부등식 풀어야. 오케이? 니네가 오늘 처음 공부해서 그렇지 이건 쉬운 문제야 사실은. 근데 얘는 최고 차항 개수가 문자만 써있어. 그러면 부등호 기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선생님 2차항 있으니까 2차 부등식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걔는 찐따가 되는 거야. 얘는 그냥 부등식이야. 2차냐 아니냐의 차이는 뭘까? 내가 이미 얘기했어. 우리 부등식 첫날에 내가 뭐 얘기했어요? 최고차항에 문자가 있으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나눠 풀라고 했지. 기억나? 맨 처음 필기 해준 거잖아. 그때 물론 써준 건 1차 부등식 형태로 써주긴 했지만 이게 갈래 해가지고 내가 표현해줬잖아. 봐. 그 분류 방식의 가치는 뭐냐면 최고차항에서의 문자가 떠 있으면은 양수, 음수, 0일 때 나눠서 풀어라고 힌트를 준 거야. 알겠어요? 왜? 0일 때도 경우의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써 있는 거잖아. 뭐 2차 할 필요가 있어 굳이? 없는. 근데 찐따들은 2차 부등식만 풀어. 자, 그럼 그들의 풀이는 이렇게 하겠죠. 일단 2차 부등식이니까 뭐 아래로 블록 아니면 위로 블록 중에 하나겠지 뭐. 오케이? 근데 부등호 방향을 보아하니 위로 작다야. 그러면 일단 아래로 블록은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무조건 아래 그려줘야 되는 거죠. 위로 볼. 근데 아래로 블록은 그런 생길 내가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위로 블록은 그냥 3개 그리는 거지. 뭐 그래프 그리기가 참 이뻐. 나중에 시험 때문에 하는데도 이걸 안 그렸으면 공부를 안 한 거죠. 자, 했을 때 무조건 아래 그려지는 건 만나는 거 허용하지 않는 거잖아. 마지막. 그러니까 얘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풀 때 자, 또 서술형이라고 이렇게 써요. 첫 번째 여기다 쓸게. K가 0보다 클 때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넘어가. 두 번째 K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틀리면 답이란 말이야. 크다가 아니야. 알았어? 교점이 없으니까 허가되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0보다 작다라고. 알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실수하지 말란 말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판별식 써. 얘도 짝수 판별식 되지. K 제곱. 절반해주고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가 있네. 2K지. K. 그 녀석이 0보다 작다. 계속 2차 부등식 나온다고 이제. 자, 알겠어요? 자, 인수분해가 되죠? K.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두 개로 되면은 사이값이냐 반대냐만 따지면 되는 거야. 시험 모양이니까 사이값이지. 됐어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찾아. 마이너스 2 또는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랑 0을 쓰고 4, 2, 값 하면 답이야. 등 없으니까 등 안 쓴 거야.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그거 안 쓴다고. 뭐 잘못됐어? 이 녀석은 2차 부등식이라고 푼 거잖아. K가 0이어도 된다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 찐따들이 안 쓰는 풀이가 지금 하는 거야. 니네는 그러지 마세요. K가 0일 때까지 3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부등식은 최고차항에서 문자 떠 있으면 3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무조건이야. 진짜 없으면 죽는다는데요. 문자가 없다는 얘기는 숫자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아래로 블록 또는 위로 블록이라고 주어져 있겠죠. 아니면 문자가 떠 있어도 문제에서 2차라고 언급을 할 때도 있겠지. 그럼 그때는 이건 풀면 안 되죠. 그럼 그때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렇게 나와. 그냥 부등식 해고 문자 해놓고 2차라고 써있는 건 그렇게 거의 없어. 그건 쉬워. 자, 이거 안 한다 애들. 2차가 아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K가 0일 때는 풀어서 빼야 된다고. 자, 그럼 K는 0을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밖에 안 남죠. 자, 오류가 있나요? 0보다 크다 성립하지. 그러니까 아 이거 되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찐따들은 어떻게 푸냐면 이것만 써 답을. 근데 K가 0일 때 오류가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지. 그럼 얘도 해야.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 돼. 알겠어?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답은 0까지 포함해서 써야 된다. 등호 안 쓴다고. 이거 안 한단 말이야. 알겠니? 자, 이해됐어? 너 문제 똑바로 읽어. 식만 보면 2차 부등식 같잖아. 문제를 똑바로 읽으라면. 최고창에 문자 떠 있으면 항상 체크하는 거야. 2차라는 법이 있나? 그냥인가? 그냥이면 세 가지로 나눠서 반드시 푼다. 자, 알겠죠? 그러면 사실 저것도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정말 쉬워요.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건 지금 풀어주는 문제예요. 자, 요게 우리 교재에 있어요. 찾아볼 사람은 찾아봐라. 301페이지의 발전 문제로 아마 있을 거야. 찾아보세요. 발전 예제 발전 예제 이거야. 마이너스 2 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거야. 그거 한번 내가 해보자. 뭐 터치가 있거든. 자, 칠판 지울 동안 잠깐 봐. 어떻게 생겼나.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자, 보시고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거를 풀면서 마찬가지로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지금까지 푼 거랑 차이점이 뭐니? 제한자 범위가 있죠? 이 문제는 이런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앞에 주어져 있는 요 범위에 한해서만 얘가 무조건 성립하면 된대. 모든 실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면 돼. 그때 만족하기 위한 자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써있죠? 맞나? 자 A의 범위 찾아보자. 선생님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초반부터 강조한 거야. 2차 부등식의 풀이의 본질은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그려. 근데 아름만큼 보인다고. 니네 2차 방정식 할 때 내가 이런 얘기했어. 얘가 만약에 는 0이다? 최고차항의 개수랑 1차항의 개수를 알면 뭐를 알 수 있어? 두근의 합을 알 수 있어요. 근계수. 얘 모르고 상수함을 알아? 두근의 곱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여. 많이 안 풀어보면. 자, 그럼 얘는 이제 함수로 풀 거야. 그래프 그리라며. 그러면 아직 안 썼어요? y는 뭐시기라고 2차 함수 스타일로 써있지? 아래로 블록이지? 그리고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뭐죠? 1차항의 개수를 알면 2차 함수 뭐 할 수 있죠? 이런 거에 대답을 해야 돼. 표준형 뭐 표준형인데 정확하게 최고차항의 개수랑 1차항의 개수를 알면은 무슨 진동이 들렸는데? 아 제가 그래? 모음으로 바꿔놔 빨리. 내가 있는데. 모음으로 바꿔놔. 엄청 오래 돌리네. 자, 함수 입장에서 니네 중3 과정 했잖아. 이거 말 못하면 벌 받아야 돼. 네. 최고차항의 개수랑 1차항의 개수 알면 뭐 할 수 있어? 잠깐. 자, 그럼 질문을 다시 할게. 2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기울기 2차 함수라고! 너비. 뭐 그것도 없잖아. 맞아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그거 그래프의 모양! 아래로 볼로. 그래프의 모양. 양수면 아래로 불러, 음수면 위로 불러. 절대값이 크면 폭이 좁고 절대값이 작으면 넓적해지죠.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불러? 모양.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래프의 모양. 1차 함수도 최고차항의 개수는 이 기울기지만 그래프의 모양이잖아. 양수면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오케이? 어디 2차 함수 기울기가 있어? 빡친 얘기하고. 2차 함수 기울기는 미적분다서 하는 거라고 고이과 하셨어요 벌써? 예 미적분 배웠어요. 내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실아. 2차항의 개수 말고 1차항의 개수가 하는 역할이 뭐죠? 합이요. 함수에서 함수에서 1차항의 개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은행방 갈래? 예 뭐라고요? 2차항의 개수 말고 1차항의 개수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 하는 역할이요? 축의 위치를 결정했다. 찐따들아. 축의 방정의 공식은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이제 영상을 그래서 봐야 그냥 돼. B분 A분의 B제곱 얘는 까먹어서 대답도 못하네. 마이너스 2분의 B. 그래.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의 역할은 이게 이런 걸 대답해야 돼, 니네. 그걸 알아야. 야, 내가 뭐 풀이 과정 물어봤냐? 개념이잖아. 응? 개념. 그거 모르니까 못 푸는 거야, 이런 문제 니네 다. 알았어요? 무게인형 내가 하는 얘기가 다 똑같잖아. 중3 때 써준 거야. 심지어 또 기억 못하지? 니네 기말고사 시험 끝나고 2차 함수 들어갈 때 내가 뭐부터 해줬어? 중3 2차 함수 복습부터 시켰지? 또 까먹었지? 그때 다 해줬어. 니네 없을 때. 역시 제일이요.
중3을 했는데 중3 2차 함수 복습도 시켜줬어. 근데도 모르잖아. 반성해. 그럼 뭐라고? 알겠어? 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자꾸 왜 떠들었냐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래로 볼록과 축의 위치예요. 축의 방정식은 3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에 대입하면 3이죠. 자, 그럼 그림 그린다. 위로 우변은 x축이니까 x축 그린다. 잘 봐. 애들이 많이 틀려 이런 게. 이걸 왜 못 푸냐면 부등식이니까 부등식 식으로만 풀라고 끙끙 앓다가 손도 못 대. 절반 넘는 애들, 못 푸는 애들의 절반 넘는 애들은 그래. 그러면 안 돼, 사실. 자, 그럼 축의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x는 3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어요. 자, 근데 제한된 범위가 어디야? 전체 실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 자, 마이너스 2랑 이 라인만 표시해볼게. 이게 0인가? 자,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물어본 거야. 이 주황색 땅에서만 이 부등호 만족하면 된대. 자, 근데 부등호는 해석할 수 있죠. 아래로 볼록이 x축보다 위에 있던지 만나는 것까지 허용하는 거지. 근데 전체 영역이 아니라 요 땅에서만 만족하면 다른 땅은 침범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 주황색 땅만 집중해.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아래로 볼록인데 이 형태로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 축을 기준으로 요 따위로 그려질 거 아니야. 물론 교점의 개수는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나이스한 그림은 다음과 같이 그리면 돼. 축이 여기 있어. 꼭지점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x축과 안 만나는 형태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리면 부러졌구나.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잘 봐라.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주황색 땅에서만 관심을 갖겠다 했지. 여기는 지워. 이렇게만 그려. 네,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야. 잘 들어. 아까 뭐라고 했어? x축보다 위에 있던지 만나는 것까지 된다 했지. 질문. 주황색 땅에서 좌변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고 있나요? 무조건 위에 있죠. 이 범위에 대해서 무조건 위에 있죠. 그거 맞는 거야. 됐어? 근데 더 내려보자. 언제까지? 더 내려서 만날 때까지. 요 점이 이랑 만나요. 여기까지 여기 만날 때까지만 내려가지. 그림이 이렇게 가다가 사실 x축을 침범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네. 자, 차이점 뭔지 알겠어?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생기면 교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주황색 땅에서만 관심을 갖겠다니까? 나머지 땅은 침범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고. 잘 봐. 주황색 땅에서 위에 있던지 만나는 것까지 된다네. 만났지?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얘까지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될 때는 바로 언제냐면 얘보다 더 내려갔을 때야. 어허. 자, 더 내려야 되네.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죠. 파란색은 주황색 땅에서 x축보다 아래 그려진 형태가 됐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되는 건 이거 안 돼. 얘랑 얘는 되는 거야. 오. 알겠어? 그럼 다시 질문한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을 구분짓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x축하고 안 만났지. 만났지. 얘는 침범했지. 축. 오케이? 축은 관심 없는 거야. 축은 이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x축하고의 관계가 안 만났고 만났고 침범했어. 그럼 기준이 뭐냐면 빨간색은 제일 밑에 찍혀있는 주황색 땅에서 제일 밑에 찍혀있는 점에 y좌표가 양수예요. 노란색 그래프는요 제일 밑에 있는 점에 x좌표가 0이에요. 파란색은요 제일 밑에 찍혀있는 점에 y좌표가 음수예요. 자, 근데 되는 게 뭐랑 뭐만 냈어? 얘랑 얘만 냈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 빨간색하고 노란색만 냈네. 그러면 플러스이고 0인 거의 기준인 거는 이 점이랑 이 점이랑. 근데 뭐 대입한 점이냐? 2 대입한 점이죠. 따라서 f 이 값, 자 y 값이라 했지 아까? 부호 얘기하면 y 값이라 해. f 이 값이 양수이든지 만날 때까지만 된다라는 게 최종 풀이. 자, 그럼 아까 푼 거랑 차이점 뭔지 알겠어요?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에는 그래프의 모양 따졌지. 양수. 그 다음에 판별식 썼지. 맞냐? 이 문제 판별식 썼나요? 안 썼지. 그래서 아까 쓴 걸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한 게 이런 문제 때문이야. 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아까 풀었던 문제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의 공통점은 뭐죠? 그래프를 그래서 풀고 있지. 네. 그래서 내가 제목 옆에다 그래프라고 써준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식으로 접근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판별식을 써서 풀어. 이거 이 찐따들이 아니라고. 그래프로 푸는 거다.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F2니까 여기에다가 자, 이게 fx야. 그랬을 때 저기에다가 2 대입한 것만 계산하면 돼. 자, 계산은 쉬우니까 안 한다. 16 마이너스. 자, 그냥 해줄까? 어떻게 되냐? 16. x에다 2 대입한 거야. 저 2예요? 1이에요. 이거 1이에요. 8 자, 그럼 2-12-a제곱 플러스 6a가 자,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조심해라. 이 부등호가 그대로 따라온 게 아니다. 그래프 그래서 분석한 거다. 알았냐? 그렇게 또 단순 논리를 생각하면 저거 x 세제곱인데 이거 없는데. 세제곱 아니야, 지금. 어디 3차 부등식 공부하셨어요? 저 4 아니에요 그럼? 그러네요. 네. 어쨌든 f2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풀면 된다. 자, 그럼 부호 넘겨. 자,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 되고 부동호 바뀌어야죠. 또 2차 부등식이죠. 인수분해 돼요? 와사바이. 되죠? 자, 부동호 방향 시옷 구조이니까 사이 값이야. 2하고 4 사이에 인겨 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거 저 반대로 되면 시옷이 아니었죠? 시옷 아닐 때에는 얘보단 작거나 같다. 또는 그렇죠. 얘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알겠어요? 하나만 풀어보자. 자, 됐니? 그 니들이 어려워하는 게 나중 가면 이런 것들을 어려워. 자, 제발 내가 얘기하는 거 기억 좀 하자. 그래프 좀 그리세요, 제발. 알겠죠? 자, 그다음 제가 봤었네. 그래프 제발 좀 그려. 내가 작년 예비고리에도 수업했을 때도 이거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2차 부등식 내가 뭐 강조했어? 아무도 몰라. 뭐 기억한다고 했어요? 사이값이요. 이러면 안 돼. 그게 뭐가 좋아? 다 그래. 사이값밖에 얘기 안 해. 그거밖에 기억 안 나. 색깔. 자, 그러면 일반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2차 함수 때 우리 이런 거 했어요. 처음에 공부한 게. 자, 쓸 필요 없겠어요. 이해만 하세요. 여러분들 영상 안 봐서 그래도. 제와 x축하고의 위치관계에 따라서 교점이 두 개일 때, 양수만 얘기하자. 두 개일 때, 하나일 때, 안 만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하는 게 있었고, x축은 수많은 직선 중에 유일하게 특별한 케이스인 거지. 왜? 직선은 기울기 양수인 것도 있고 음수인 것도 있고 심지어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는 x를 모시기도 있잖아. 얘는 y는 0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직선으로 좀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x축이라고 써있던 글씨를 지워버리고 y는 mx 플러스 n과의 위치관계 바꿔서 좀 더 일반화해가지고 접근한 게 있었어. 자, 그래서 내가 그림 이런 거 그려줬다.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교점 두 개니까 교점 두 개면 실근 두 개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교점이 한 개면 판별식 0.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 풀어줬어. 얘네 영상 봐야 돼. 쪽 봤어. 봐야 돼. 알지? 자, 이걸 했었는데 똑같은 걸 또 할 거야. 대단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저거 무슨 얘기야? 자, 보자. y는 fx가 있는데, 자, 얘는 물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당연히 2차 함수니까 a는 0 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직선하고의 위치관계라고 했다. 자, 그러니까 y x축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직선하고도 하는데 똑같아. 자,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gx라고 해요. 자, 요 녀석에 자, 여기에서 자, fx와 gx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봤더니 다시 말하면 방정식을 풀었다는 얘기죠. 그 녀석의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 자, 그릴 거야. 했을 때, 자, 얘는 양수인 것만 할 거다. 어차피 양수인 것만 해도 바꿀 수 있거든. 자, 그럼 직선하고 2차 함수하고의 위치 관계를 한번 그려볼게요. 2차 함수 때 이미 얘기했어요. 아래로 볼로 기준으로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아래로 볼로 기준으로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세 개밖에 없어. 세 개밖에 없어. 따질 게 그게 다야. 자,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만 한다 했다.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양수면 이따위로 그려지겠죠? 자, 물론 우리는 알아요. 그 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걸 알고 있어. 자, 이거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큰 거 가정을 했어. 자, 그럼 얘가 f고 얘가 g야. 직선이 g니 dx니까. 자, 그랬을 때 또 다른 위치관계는 한 점에서 만날 때랑 안 만날 때 그냥 다 하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고요. 자, 이때는 알파가 중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물론 얘가 f고 얘가 g.
자 마지막 위치 관계는 안 만날 때예요. 자 얘가 F고 얘가 G야. 자 똑같아. 부등식은 4개밖에 없었지? 기호가 4개밖에 없어. 그걸 다 풀 거야. 자 F랑 G랑 이름 붙여놨으니까 잘 보면서 하세요. fx가 gx보다 크다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똑같아. 색깔 구분 안 한다. 이거 많이 했잖아. f가 g보다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지. 위에 그려지는 x의 범위 찾아봐. 만나죠. 교점 기준으로 보면 f 아래로 볼록이 gx보다 위에 그려지는 건 이 땅이죠. 알파보다 작은 땅. 베타보다 큰 땅이죠. 맞니? 그래서 해가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가 답이야. 그래프로 푸는 거지. 식으로 풀기도 하지만 그래프로 푸는 게 더 중요해. 자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위에 그려져야 된다 해서 만나는 거 됩니까? 안 되죠. 동호가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럼 만날 때 값인 알파 빼고 다 위에 그려져 있지? 누구보다? gx보다. 따라서 알파 빼고 다 돼.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 푸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걸 자꾸 그려주는 건 그래프. 자 얘는 무조건 다 위에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모든 실수야. 야 아까랑 봤을 때 그냥 x축이 좀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접근 아이디어가 다 똑같지. 차이점이 없어. 그러니까 새롭게 외우는 공식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에 등호가 추가됐어요. 만나는 것까지 허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등호 추가. 아까랑 똑같아. 얘는 아까는 제외됐던 알파 들어가네. 만나는 들어갔으니까 모든 실수. 아까랑 똑같죠? 얘는 등호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모든 실수지. 무조건 위에 있어. 자 됐어요? 그 다음 반대로 바꿨어. 아래 그려지길 바라는데 아래로 굴르고 아래 그려질 때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땅만 그렇죠? 자, 따라서 알파랑 베타 사이 이렇게 하면 돼. 얘는 아래 그려질 때가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해가 없다. 얘도 없죠? 해가 없다. 이거 해보면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편해. 근데 이 문제를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란 말이야. 어려워하는 거란 말이야. 자, 등호 들어갔어요. 만나는 거 허용하는 거잖아. 맞지? 이건 등호만 들어가면 돼. 등호만 들어가면 되지. 뭐가 어렵니 이게? 자, 만나는 거 허용한다 했으니까 유일하게 누구만 들어가? 알파. 방정식처럼 하나 나와. 얘는 뭐예요? 해가 없다. 해가 없죠. 밑에 그려지든지 만나는 걸 허용해도 만나는 구역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 자 됐죠? 이해됐죠? 자 이거 적용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아마 우리 교재 6-2번 문제 같은데 한번 찾아볼래? 6-2번 유제 6-2번인가? 네? 그럼 겁나 내가 그래? 유지 6-2 아 그럼 아닌가 보다. 미안.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썼나 보다. 참수 LN 아니야. 그냥 보세요. 잘못 적었네. 찾는다 내가. 이 우리 책 먼저 아닐 수도 있어. 아니 잠깐만. 뭐야? 가우스다. 누구지? 가우스 했어 이게. 2차 방정식 다 맞잖아. 내가 니를 어? 살짝 뭐가 안 돼?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존재할 때 이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f보다 g가 더 f가 g보다 더 크다. 자, 요 녀석의 해를 물어봤어요. 근데 겁나 쉬워요. 그래프만 있지. 해석하자. fx 위로 볼록 그래프예요. gx 직선이에요. 그러면 위로 볼록이 직선보다 위에 그려질 때의 x 값을 찾으래. 그럼 교점을 찾아. -2라고 보이죠? 그러면 위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는 -1보다 오른쪽 땅이지. 크고 2가 되는 순간 교점이 생기면서 2보다 오른쪽 땅이 되면은 직선이 더 위에 그려지지. 따라서 x의 범위는 -1과 2 사이가 되겠죠.
등호가 없으니까 교점 자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림으로 보니까 5초 만에 풀 수 있죠. 이게 끝이야. 그림 그리겠다고 쫄아서 안 푸는 게또 이거는 저 그림 어떻게 그린 거예요? 뭐라고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 그림이 나와 있는 문제예요. 저거.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도 있어. 그림이 무조건 없는 건 아니야. 자, 약간 응용된 건 사실 이거야. 내가 지금 앞에서 떠들었던 게 얘들아. 자, 그림 얘기해야 돼. 자, 얘도 그림을 줬어요. 자, 요 식이 요거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자 요즘하고 아니 요즘이 아니다 미안 약간 밑을 지나갔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어. 그게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야. 자 그랬을 때 여기가 a고 교점의 x좌표가 b야.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여기에 교점의 X좌표가 D야. 오케이? 자, 화살표 잘 봐라. X축하의 교점, 두 그래프의 교점이다. 알겠니? 자, 그렇게 됐을 때 식이 이렇게 나왔어. 이거 해석하는 거야. 식이 PX 제곱. 여기 P 있어요. 자, 이 녀석의 해를 찾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노란색 식을 해석하는데 자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게 부등식도 함수로 그려서 접근하는 게 가능하고요. 어쨌든 그래프의 교점이 생겼다는 얘기는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얘를 방정식이라고 바꿀 거야. 자, 요 두 식을요 방정식으로 바꿔. 자, 그럼 잘 들어라. px제곱 q x 플러스 r이고요. mx 플러스 n이라고 부등식 문제인데 방정식으로 일단 바꿨어. 왜 바꿨어? 문제를 보니까 교점의 x좌표가 뻔히 주어져 있어서. 자, 그러면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니네 원래 이게 문자가 써있지만 숫자였으면 어떻게 풀었어요? 다 좌변으로 넘겨서 는점하고 정리했어. 니네 방정식에서. 그럼 넘기면 위에 있는 식이 딱 출현한다? 눈에 보이냐? mx 넘기면 마이너스 mx니까 q 마이너스 m 1차항이 이렇게 되지. 상수항은 r-n은 0 이렇게 되지. 문제에 주어져 있는 좌변에 있는 식하고 어때요? 똑같죠? 오케이? 그럼 잘 들어라. 해석 어떻게 할래? 얘가 누구랑 연립한 거예요? 2차 함수랑 직선하고 연립한 거잖아. 했더니 좌변에 있는 식이 버젓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이 식 자체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얘를 fx라고 얘를 gx라고 한다면 fx는 gx를 정리한 거지. 그럼 좌변에 있는 식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래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된 거죠? gx를 좌변으로 넘긴 식이잖아. 그럼 아래에 있는 식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식은 fx 마이너스 gx는 는 0이라고 정리한 거지. 그랬더니 좌변에 있는 식이 얘랑 같아진 거잖아. 그럼 문제를 해석했어. 얘는 곧 fx 마이너스 gx라는 식을 뜻하는 거구나. 그랬더니 부등호가 뭐가 돼야 된대? 0보다 작다래. 그래서 해석한 거야.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은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작다를 뜻하는 거고 다시 그 녀석을 보기 좋게 정리하면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눈에 보여야 돼 이게 나중에는. 지금은 힘들어. 이 식이 얘를 방정식이라고 바라봤을 때 만들어지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문자 보고 좀 느껴야 돼. 사실 처음에는 힘들어. 자, 해석 끝났다. 그러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죠. 아래로 블록이 위로 블록보다 밑에 그려져야 돼. 밑에 그려질 때가 B에서부터 D 사이지. 맞나? 여기는 아니잖아. 반대로 그려져 있잖아. 자, 따라서 답은 B와 D 사이 값이야. 이게 답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사실 내가 설명하느라 쭉 썼지만 바로 답이 나와. 사실 나중에 많이 풀어보려. 자, 이 노란색 식을 해석해드린 거예요. 이 식의 결론 fx랑 gx 연립한 식이야. 자, 됐죠? 마지막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야. 2차 부등식 만들기라고 나와 있어요. 2차 함수도 식 세우기 기전이 있었고 2차 방정식도 있었어. 부등식도 있어. 자, 근데 패턴이 단순해. 자, 이거 다 지우고 가자. 재훈아 일어나서 녹화 잘 되고 있나 한 번만 봐줄래? 빨간색 숫자 잘 올라가고 있나 봐. 인간 3시간 반에 잘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예요. 자, 오늘 개념은 두 개로 나눠서 올라간다. 쉬는 시간 전후 해가지고 모닥 친다 그리고 선생님 컴퓨터 용량이 안 맞춰, 사양이 안 맞춰져가지고 작업이 안 돼. 뭐 다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치지를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 합쳐서 작업이 안 돼. 아, 친다. 컴퓨터가 1, 2 이렇게 돼요? 그렇게 나갈 거야. 컴퓨터가 못 받아줘요. 2시간 되는 건 뭐, 작업이 안 돼. 네. 다 선생님 프로그램을 싸고 있어서 컴이 아니고. 다음 판 이거 해야 돼. 프로그램도 안 줘. 컴퓨터도 안 줘. 자, 얘도 수능에 나오는 건데 사실은 내 난이도가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아이디어가 이래요.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내가 저거 작아지고 이게 작아. 자, 요걸 때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웠냐면 최고차항에서 몰라. 그래서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식 세웠어요. 맞나? 예. 자, 근데 그걸 부등식 버전으로 바꾸면 자, 위에 거랑 비교해봐봐. 보통 방정식은 해를 찾는 게 일반적인 목적이었는데 식 작성하는 건 다 느낌이 식이 어땠냐면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식을 써가 있어. 그럼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해가 주어져 있어. 그때 그 식을 만들어. 자, 그럼 해가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사이값 형태로 나와 있을 때 식 세우는 거랑 작은 녀석보다는 작던지 큰 녀석보다는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식을 어떻게 세울래?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생각. 내가 아까 처음에 사이값 언급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무조건 사이값이 안 되라고 했다.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만 되라고 했어. 잘 들어. 잘 들으라고 말이야. 자, 느끼고 넘어가는데 왜 내가 양수라고 언급을 했냐면 아까 예제로 들었던 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풀었었어. 자, 아까 했던 거야. 그럼 인수는 내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거 맞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식으로서 단순 조건을 하면 1하고 2고 쉬운 모양이니까 사이값 이렇게 풀 거잖아. 근데 본질은 그래프라고 했잖아. 1하고 2하고 만났는데 좌변에 있는 아래로 볼록인 x축보다 밑에 그려질 때가 1하고 2 사이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럼 식을 바꿔볼게. 결과 좌변만 인수분해하면 이거죠. 좌변을 0만 되는 x값은 쟤네랑 똑같이 1 또는 2지. 선생님 쉬운 모양이니까 사이값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첫 번째 마이너스 보다 안 넘겼어. 마이너스를 부등식에서 어때? 굉장히 예민하죠? 뒤집어지잖아. 선생님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좌변 얘랑 x축 대칭 그림. 그래, 위로 블록인데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1 또는 2지. 따라서 그래프는 x축하고 1하고 2에서 만나는 건 똑같은데 위로 블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잘 봐. 내가 그래프가 왜 중요하다고 했는데 위로 블록이 x축보다 아래 그려져야 되는 거지. 맞냐? 아래 그려지는 게 사이냐? 반대죠. 1보다 왼쪽 땅이죠. 2보다 오른쪽 땅이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써야 된다고. 이게 답이야. 근데 인수분해는 문제는 대개는 그래프로 잘 안 해. 왜? 답이 너무 뻔해서.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사이값을 쓸 때는 최고차항이 음수기호가 표시되어 있거나 음수값이 주어져 있으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식을 바꿔서 풀어야 돼. 음수기호가 있으면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야 돼. 양수일 때가 계산하기 편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겠나?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다가 표 그려준 것도 양수만 그려줬잖아. 누구랑 누구의 관계였어요? 2차 함수와 일반적인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
음수 안 그렸잖아. 굳이 안 해도 돼. 양수일 때가 계산하기 편하니까 양수일 때만 알아도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바꾸면 잘 봐라. 이 답이 그냥 나오지. 그러니까 이것도 실수 많이 하는 거야. 쉬운 모양이 무조건 사이값이 아니라는 걸 얘기한 거다 지금. 알겠냐?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 풀어야 된다. 분명히 반드시 얘기했다잉. 얘기했다잉. 자,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계산하는 것만 외우는 애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 그래프를 안 그려. 식으로만 풀어.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푸는 거야.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빨리 풀고 편하게 공부하고 싶으니까 그래프를 안 그려.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래프를 안 그려. 식으로만 풀어.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난리 나는 거야. 얘네 중3 내신 대비할 때도 똑같아. 중3 거 2차 함수를 그래프로만 풀어야 되거든. 꼴에 선행했다고 수학상 선행한 2차 방정식 개념 갖다가 푸시는데 겉멋들다가 고등학교 때 망하는 거지. 알려준 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3 수학 2차 함수는 그래프 좀 해. 그래프 좀 제발 좀 그려야 되는데 안 그려. 그러니까 못 풀어. 말한 거 포인트를 좀 기억하자는 말이야. 자, 그러면 할 때 자,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해란다.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 계산하는 게 편리하다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요거까지 탁 써. 요거는 위에 거랑 똑같죠? 비교해봐 위에 거랑.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사이값일 때였잖아. 다시 말하면 부등호 방향이 요거일 때였단 말이야. 그래서 식을 세울 때도 내가 편한 식으로 편한 상태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설정해.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 자신있게 얘기해도 된다며. 그러니까 최고차항계수를 일단 몰라서 A라고 쓰긴 하는데 이 A의 의미가 여러분들이랑 식을 세울 때 양수기호라는 거를 표시를 해놔야 돼. 알겠죠? 왜 양수라고 했어요? 아까 같은 오류가 생긴다. 양수가 아닐 때 오류가 생긴다. 조심해라. 그러면 이건 시옷 반대 방향이었지. 똑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시옷 반대 방향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물론 이것도 최고차항계수가 양수 둘 다 양수일 때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풀어야 돼. 그래야 오류가 안 생겨. 알겠죠? 음수일 때 오류 생긴다고 내가 방금 해줬잖아. 재준아 어딨냐? 잘 하다가 갑자기 꾸벅꾸벅 졸고 있네. 돌아가면서 자냐? 아 이제 내가 자야겠다. 안돼! 졸지마! 너무 조금 잤어요. 뭐하느라? 그때 숙제를 몇 시까지 하냐 도대체? 5시 반. 나랑 똑같이 자네. 새벽에 연락해. 놀아줄게. 예. 그렇게까지 해. 자, 보자. 물론 잘 봐. 2차 방향일 때 이거 전개한식도 있었죠? 자, 우리도 내신 대비할 때 많이 볼 거니까. 자, 이렇게 된 것도 있었죠. 집 두 개였지? 야, 여기도 한번 기억해보자. 얘가 좋을 때랑 얘가 좋을 때가 뭐였는지 기억나냐? 이 식이 좋을 때가 뭐였냐? 해가 정수일 때. 얘는 해가 지저분할 때. 복잡한 해일 때. 그때는 얘가 더 편해. 자, 부등식도 똑같이 식이 두 개야. 전개된 형태까지 두 개가 있어. 근데 위에 거랑 사실 차이가 없다고. A가 양수인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개된 거 똑같아. 부호만 생각하면 돼. 자, 아래 것도 똑같아. 부등호만 조심하면 돼. 자, 이게 다야. 식 세우는 거. 연수. 자, 그냥 다 쓰고 한꺼번에 하자. 자, 이번에 해가 아까 우리 표 정리해 보니까 방정식처럼 해가 하나만 남을 때도 있었지. x는 뭐 알파 이런 식으로. 이 기억나요? 자, 그 얘기를 좀 할 거야. x는 알파라는 부등식에 해가 주어질 때 그때 식을 마찬가지로 세워버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접할 때였다. 접할 때. 근데 이것도 이제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똑같아요. 얘도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라고 설정하고 세워. 왜? 양수가 편하다고 계속 얘기했지. 양수가 편해. 양수가 편해. 그럼 생각?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거나 같다 하면 어떻게 되죠? 위에 있던지 만나는 거지. 최고차항계수가 자, 똑같다고. 이거 양수라. 부호 양수라. 그러면 양수일 때 이 녀석의 해는 뭐야? 머릿속에 그림을 생각해. 아래로 올라오잖아. 접하는 거지. 위에 있던지 만나기 위한 해가 뭐야 그러면? 이거잖아요. 모든 실수죠. 위에 있던지 만나는 것까지 된다고. 자냐? 잡고대 하냐? 잘 봐. 위에 있던지 만나는 것까지 되는 거잖아. 다 되지? 그럼 이 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안 나오잖아. 알파가 있잖아. 기계적인 대답을 하지 말라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등호가 반대로 하면 돼. 자, 이해하고 외워. 이렇게 그리면 이거 미안. 아래로 블록일 때 맞네. 위에 있던지가 아니라 밑에 있던지 만나는 것까지 되는 건데 만나는 자료가 만나는 지점이 알파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x는 알파예요 밖에 안 나오죠. 자, 부등호 방향 왜 되는지 이해해야 된다. 물론 양수기준 음수일 때는 또 그림이 달라져. 그럼 해가 해야 된다. 식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양수일 때만 한다고. 굳이 음수일 때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자, 그럼 똑같아. 얘 빼고 다 대우도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 차항계수 양수일 때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양 될까요? 일단 얘도 접할 때만 그런 일이 생겼었어. 그럼 부등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알파 빼고 다 되려면 양수에 요것만 됐었어요. 등호 있으면 안 됐어요. 자,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떠올려. 얘랑 얘 중에 모두에 물어본 거잖아. 자, 얘 같은 경우는 교점이 안 생겼지? 교점이 안 생겼지? 자,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잘 봐봐. 0보다 크기 위한 x 값을 찾아보면 다 띄워야 얘는. 만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잖아. 근데 얘는 만났지 알파에서. 그럼 알파 빼고 다 띄우죠? 그러니까 이 답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붙어있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일단 완전 제곱식을 해야 돼. 똑같이. 자, 알겠습니까? 자, 부등호 방향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등호가 안 들어가는지를 이해하라고. 등호가 들어가면 아까 제외되던 알파가 포함이 돼버리니까 모든 실수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오늘 정리하면서 잘 해놔야 된다 이거. 알았냐? 역대급으로 오래 하잖아 걔네서. 알겠어? 이런 일이 앞으로도 많을 거야. 뒤에 이제 도형 들어가면 더 심해. 자, 됐죠? 그러면 식 세워보자. 자, 어디다 쓸게요? 세워보자. 자, 겁나 쉬운 거 합시다. 쉬워요. 자, 해가 이거래요. 최고차항 계수를 그냥 알려줬어요. 여기 알려주는 게 겁나 쉬운 거. 1. 소리도 많다네. 자, 위에 거 보면서 해봐. 잘 모르겠어. 사이값이지? 사이값이 되기 위한 부등호를 설정하겠다고. 근데 초고차항에서 1이니까 A에는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2랑 5가 아까 우리 알았지만 이게 방정식의 근이었잖아. 그래서 인수로서 x-2와 x-5를 갖고 초고차항에서 안 썼다고 해요. 시옷 모양이 돼야지만 사이값이니까 등호까지 있으니 시옷 모양의 등호까지 쓴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이게 되도록 이 방정식이 아니죠? 부등식의 근이 나오도록 니네가 강제로 만든 거야. 어떻게 보면 어쨌든 식을 만들어 가잖아. 이 해가 나오도록 하는 부등식을 만들어 가잖아. 그럼 만들어 지른 거 찾아내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자, 됐나? 그러면 이것도 하면 되지. 좀식 만드는 게 다였어요. 이 단어는 식세우기야. 제목 써있잖아. 식세우기. 저거 할 때부터 적구나. 응? 자, 모든 실수가 근이래. 그리고 최고차항에서가 똑같이 1인 2차 부등식 세워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x는 마이너스 2자 이렇게 근이 하나씩 제외되는 거 다 접할 때여서 앞에서 해보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으로 쓰고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안 썼어. 그럼 부등호만 설정하면 돼. 마이너스 2 빼고 다대호가 되려면 최고차항에서 양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될 때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 작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작은 구간이 존재하지 않지. 그럼 얘는 해가 없다. 근데 크다를 그리게 되면 만난 지점인 마이너스 2 빼고는 다 위에 그려져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빼고 다대우가 만들어지지. 알겠어? 과정 알겠어요? 자, 가능하겠죠? 그 다음 자, 이 녀석의 해가 이것도 쉬워. 자, 요거일 때 A, B 찾아보래. 너무 쉬운 건데 왜 그런지 알겠니? 일단 부등호 방향을 보고 최고차항 계수를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2차 부등식은 양수가 쉽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다. 너무 좋아. 환경은 양수야. 오케이?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을 보니까 시옷 반대 방향이지.
그럼 작은 녀석보다는 작고 큰 녀석보다는 크다. 딱 맞지? 네. 그럼 기초 과정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이랑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해를 구분 지어주는 이 숫자가 내가 아까도 틀기 녹색으로 해줬죠? 방정식의 근이었죠 이거? 그러면 A랑 B를 근계수로 찾는 거야. 오. 자 그래서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접근하는 문제. B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합이 2니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인 거 바로 나오죠? 두 분의 합공식 곱이 마이너스 2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2죠? 알겠죠? 쉬운 거야 쉬운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것이 아니야 아직 아니야 자 보아라 그리고 개념도 한 토막 남았습니다. 예? 큰 번호 한 토막이 아니라 저기에서 쓰는 내용 아. 번호 저기 끝이라고 4번 하겠죠. 동그라미요. 뭐 그 정도겠죠. 마사크. 아. 잘 그걸 보세요. 또 한다고요? 해야지. 쉬는 시간 없네. 쉬는 시간. 이 시간 필요 없어. 너무 바쁘야. 자, 어, 요걸 때 내 머리 쳤지. A랑 B 찾아보자. 자, 얘는 잘 봐라. A 부등호 방향 보세요. 일단 따져야 되는 게 있어요. 최고 최악에서 모르죠. 자, 이거 네. 2차 부등식이야. 부등식. 아, 눈에 써 있는 거야 이거. 미안해, 내가 오늘 안 쓰였어. 자, 이렇게 차수가 써 있고 문자인 경우도 있다고. 그럼 얘는 영어 절대로 아닌 거지. 됐니?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져보면 되는데 그걸 해갖고 판단하는 거야. 부등호 방향 보세요. 치읓 반대 방향이죠. 네. 답이 뭐가 나왔죠? 이거 사이값 반대가 나왔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따라서? 작고. 최고 최악에서가 양수일 땐 부등호가 이 방향일 때 이걸 바로 써도 된다고 했었지. 네. 그러니까 아 해를 보고 추정해 A가 양 A가 양수. 이거 하고 시작해야 된다. 서술형 같은 거 풀 때. 그럼 그 다음은 똑같아. 여기 쓰여 있는 해를 9번 지는 숫자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두 분의 합을 쓰면은 2지. 2. 2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4잖아. 네.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 2랑 2. 합이 2라고. 그럼 A분의 4는 2잖아. 2죠 그냥. 자 그래서 A가 2야. 그럼 A가 2가 나왔으니까 두 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4. 그러면 2분의 B가 B는 마 3이지. 마이너스 6이잖아. 마이너스 6. 그렇죠? 계산할 수 있죠? 두 번의 곱공식 쓴 거야.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투마. 번호는 4번. 마지막이죠? 네, 진짜 마지막. 찐막이요, 찐막. 진짜. 그럼 이제 쉬는 시간 하고 가죠. 그래. 얼마 안 남았지만 좀 쉬어보자. 졸려. 제가 가서 잘것 같은데. 집에 갈 수는 있냐? 남아서 뭔가 하고 가야 돼. 나와 잘것 같아. 근데. 나보다 안 나고 똑같아. 자, 잘 봐라. 방정식 때 했던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부등식도 또 나와요. 자, 아래로 블록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교점의 x좌표가 알파하고 베타가 있어요. 자, 아래로 블록을 fx라고 하고 직선을 gx라고 하고 잘 보세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방정식 때 얘기했던 게 이거야. 자, fx는 복습이다 이거. gx라는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꿨어. 이 녀석의 실근이 항상 뭐라고 알고 있어요? 교점의 x좌표인 알파랑 베타. 자 됐어요? 그러면 얘를 식을 어떻게 바꿨냐면 gx를 좌변으로 넘겨. fx-gx는 0이라는 녀석의 실근이 마찬가지로 알파 또는 베타야. 오케이? 그럼 잘 들어라. 이 식세우기 때 했던 거야. 이 녀석을 통째로 그냥 굳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라지 fx라고 그냥 치환을 했어. 밑줄 친 전체의 식을. 그럼 라지 fx라는 녀석의 실근이 알파 또는 베타인 거지. 따라서 뭐를 또 확인할 수 있냐면 라지 fx는 알파 또는 베타를 두 군으로 갖는 식이란 말이야. 따라서 식 세우기 2차 방정식 아이디어에 의해서 x-알파와 x-베타를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최고 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당연히 써줘야겠지. 이게 누구셔? 이게 fx-gx라는 녀석의 정체인 거잖아. 라지 fx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왔었던 게 내가 만약에 fx라는 2차 함수 식만 알고 싶다면 얘가 곧 이거잖아. 따라서 fx는
fx는 여기에서 얘만 알고 싶다니까. 얘를 넘겨봐. 그럼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지. 무슨 말하는지 알겠냐? 2차 방정식 때 했던 거라고. 그래서 직선하고 위치관계 딱 주어져 있을 때 응용 문제가 어려운 게 이거란 말이야. fx만 따로 계산해서 풀 때. 식계산 과정이 어때요?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이 실근이라는 과정을 이용해서 치환하는 것까지 그때는 설명을 안 했지만, 자, 설명을 위해서 그냥 하나 써준 거야. 이거 몰라도 돼. 그랬을 때 fx-gx라는 녀석의 식이 요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건 fx만 알고 싶어. 그래서 gx를 넘겨서 정리한 거야. 알겠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응용이에요. 부등식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자, 그래프 보면서 하세요. 자, 얘랑 얘는 별도다. 알았냐?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거야. 그냥 방정식 복습한 거야, 이거는. 알겠어? 중요하니까. 자, 부등식에서 만약에 해가 저 그림 보면서 하는 거라고. 일 때, 해가 이거일 때, fx10을 마찬가지로 세워보고 싶다. 네. 그럼 어떻게 할래? fx가 아래로 볼록이고 gx가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a 알파랑 베타 사이값이 나오려면 일단 시계 구조가 이렇게 돼야 돼. fx 이거 지금 사이값이지. 오케이? 그리고 fx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항에서 양수거든.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fx보다 gx랑 위치관계를 봤을 때 사이값이 나오려면 아래로 볼록이 직선보다 더 밑에 그려지고 있죠? 어디에서?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자, 그래서 해가 다음과 같이 나오려면 fx가 gx보다 작을 때를 풀었을 때 해가 저 녀석이 나온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또 똑같은 위에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겠냐? 알파랑 베타가 무슨 의미야? 방정식의 실내. 방정식의 해.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fx 마이너스 gx 그럼 0보다 작다의 해가 마찬가지로 이 녀석일 것이고 이해하는 것밖에 더 있나요? 오케이? 그랬을 때 알파랑 베타가 뭐라고 했어? 방정식의 근. 그럼 그건 무슨 근이냐면 얘는 굳이 써주면 fx는 gx의 근인 거지. 근데 이항하면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실근인 거지. 똑같은 거 써있죠? 그럼 얘만 두고 봤을 때 식 어떻게 세워요? 얘가 알파 또는 베타를 근으로 가는 거잖아. 맞냐? 정신 똑바로 차리기 절대로. 그러면 최고차항에서 몰라. 그 다음에 x-알파, x-베타는 0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대로 옆에다가 옮겨줘. 얘가 이거. 이해됐냐? 똑바로 이해해라. A에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다를 풀면 되는데, 자, 이 식이랑 같다고 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요 식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건 과정까지만 이해를 해.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자, 그러면 저희 봐라. 이거 적용하는 것만 딱 하나만 하자. 더 이상 없어요. 적용해보자. 자, 최고차항에서 이쁘게 졌어요. 심지어 양수예요. 반가운 거죠? 2차 부등식은 양수인 게 쉬운 거야, 무조건. 음수일 때 양수로 바꿔서 풀어야 돼. 자, 인 2차식 fx가 있어. gx가 x 플러스 1이라는 1차항. 그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보다 gx가 더 커야 돼. 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이거 2차 부등식이겠지. 얘가 2차식이잖아. 오케이? 2차 부등식이겠지. 이 녀석의 해가 자, 사이값스럽게 나왔다. 사이값. 자, 그럼 양수이면서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사이값 막 써도 되는 거란 말이야. 사이값. 자, 됐을 때 fx식 찾아버려. 저 보면서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fx하고 gx를 좌변으로 넣어. 그러면 이 식 찾아낸다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등식의 이 숫자가 방정식이 실근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그거 무슨 얘기냐면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시라고. 그래서 그 녀석을 여기에다가 바로 쓸게. 이거는 식 세우기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집어넣어.
A에다가 집어넣어. A에다가. 자, 그럼 집어넣었어. 안 쓸게 그러면 자 2하고 3이죠. 그럼 x-2, x-3이라고만 쓰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잘 보시오. 내가 찾는 건 fx 찾는 거죠. 질문. 이게 fx? 아니죠. fx-gx라고 쓴 거잖아. fx-gx라고. 내가 알고 싶은 건 f만 알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fx는 위에서 아까 이거 설명한 대로 아까 이거 이해하지 않았어요? 똑같아. 내가 알고 싶은 건 fx야. 그리고 gx는 나와 있어 여기. fx만 구하고 싶대. 자, 그러면 계산했을 때 이렇게 쓰고 gx를 다시 우변으로 넘겨. 녹색 밑줄 친 게 이거란 말이야. 똑바로 잘 봐야 돼. gx가 되는데 gx가 써있지. 그러니까 집어넣어. 그래. 전개까지 해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fx가 2차식 구조가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fx의 정체예요. 근데 부등식에 자 방정식에서 내가 이미 이걸 해봤어요. 해봤는데 조건이 뭐만 바뀐 거냐면 방정식에서는 근이 이거라고 줬어. 부등식에서는 부등식의 회로가 바뀐 거야. 따라서 얘는 새로운 개념이 원래는 아니야. 원래는 아니야. 새로운 개념이 아니야. 근데 부등식 버전으로만 자 문제 조건만 좀 바뀐 거지. 결국 푸는 건 부등호 방향 보고 사이값 이거 따져가지고 결국에 푼 거를 방정식만 풀었잖아. 방정식에서 풀었던 개념 이거 그대로 또 쓴 거란 말이야. U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까?